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앉아주시고 마스크는 저희가 이제 방역 관계를 또 두 분이 모두 접종 완료한 지 2주일 지나시고 하셨기 때문에 네, 저도 벗고 벗어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앞서서 네. 하태경 후보께서 이제 칭찬을 해주셨는데 뒤에서 들으셨죠? 네. 네, 흡족하십니까 칭찬을? 정치하면서 네. 다른 사람 칭찬하는 게 쉽지 않은데 네. 한 3대 7 정도로 네. 칭찬을 좀 더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이 칭찬을 원래 이제 1대2로 하는데 네네. 칭찬이 제일 약했어요, 사실. 아, 네. 사실을 말씀해 주시나요? 네. 보통 근데 정치인들이 정말 잘 모르겠다라는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경우가 거의 제가 못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네네. 더더군다나 출마 선언을 한다든가 이런 자리에서 기자들이 물어봤을 때 그건 아직 내가 잘 모른다. 나중에 말씀드리겠다. 이게 한편으로는 신선하지만 한편으로는 아 저거 저렇게 해도 되나 좀 싶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혹시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당시에 네. 그 질문이 너무 많았어요, 사실은. 질문 한 몇 개만 받든지 그렇게 끝냈으면 좋은데 끝도 없이 들어오는 질문을 받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세한 내용을 제가 그 파악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대통령이 그 세세한 걸 다 몰라도 되는 것이고 그게 준비된 건 아니었는데 저는 자세한 내용을 제가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그게 어떻게 보면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비칠 수도 있다는 것을 그 당시에는 그렇게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정직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죠. 네. 보통 다른 정치인들은 네. 모르는 분야가 나오면 말을 돌리잖아요. 근데 사실을 전환을 말을 돌리시지 않고 그냥 깨끗하게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게 신선하기도 하면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 뭐 정직한 정치의 본을 보여줬다고 할까요? 지금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남이 한 것도 이제 당신이 한 것처럼 이렇게 자화자찬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뭐 그런 경우가 근데 이제 있었죠. 정치인이라는 게 어느 정도 그런 것도 좀 필요하잖아요. 근데 최 후보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파도 미담이고 그렇게 이제 그리고 좋은 일도 많이 하셨는데 자기 자랑 같은 걸 거의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이렇게 내가 이건 자랑하고 싶다. 이거 하나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자랑을 할 게 많은데 네. 그걸 내세우지 않는 겸손함? 네, 그러니까 그게 정치에서 마이너스고 이 지지율이 안 올라요. 그러니까 사실 네. 사람들이 최 후보님에 대해서 아는 거는 그냥 뭐 파도 미담이다 하고 그리고 뭐 이제 감사원장 시절에 대립했다 이 두 가지 정도밖에 이제 기억 못 하는데 어떻게 우리나라를 좀 이렇게 이끌어 가실 그럴 만한 그런 자질이 있다는 거를 한번 지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점에서 나는 여기 대통령이 돼야 된다 이런 거. 저는 일단 제가 옳다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끝까지 제가 소신껏 그것을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 굽히지 않고 결국 이뤄내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대립되는 이해관계 이런 것들을 끝까지 설득해서 조정해서 어떤 결론을 도출해내는 것 제가 그거 자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대통령 되신다면 우리 180석에 그리고 네. 거의 반대만 할 것 같은 그런 슈퍼 야당을 상대해야 되는데 그분들도 설득해낼 수 있습니까? 설득해야죠. 제가 대통령이 돼서 국정을 이끌어가려면은 입법 조치가 뒤따라야 될 일들이 참 많습니다. 네. 제가 기대하기는 정말 정치인들은 국민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다. 그래서 국민들의 제가 뜻하는 어떤 국정의 방향에 대한 국민들이 지지를 끌어내고 그러한 국민들의 힘을 바탕으로 야당을 설득하고 제가 원하는 그런 국정을 운영해 갈 생각인데 사실은 모든 걸 다 제가 원하는 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거는 제가 설득을 해야 되기도 하고 제가 설득을 당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협치의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좀 편안한 그런 정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아까 했던 얘기랑 비슷한 얘기인데요. 정치 초년생이시잖아요. 이제 입문하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네. 이제까지 보여준 모습은 정치인으로서의 모습보다는 감사원장 일대의 모습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앞으로는 말 돌리기를 비롯해서 정치인스러운
정치인이 될 것이냐, 지금처럼 지금이 초심으로 정치인 같지 않은 정치를 하실 것이냐, 이런 생각은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적당히 조화를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한쪽의 모습만 가지고서는 제가 국민들에게 다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새로운 모습과 또 국민들의 어떤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 편안하게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모습, 네. 이런 것들을 함께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우리 최재형 후보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시는 미담 중에 하나인데, 예전에는 사실 그 연령대 이제 어렸을 때는 그 소아마비 백신이 네. 필수 접종이 아니었기 때문에 소아마비를 앓는 분들이 꽤 있으셨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 2년 동안 학우를 업어서 등하교를 시켜주셨다고 하는데, 정말 2년 동안 하루도 안 빼놓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마 그랬을 겁니다. 네. 개근을 했으니까 네. 개근을 했고요. 근데 하교는 사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학년이 달랐어요. 네. 그 친구가 중학교 때 큰 수술을 하면서 네. 척추에 이제 이 척추 대용하는 큰 핀을 박았어요. 그렇죠. 그 해링턴 브레이스라고 하던데 네. 그걸 박는 수술하면서 1년을 쉬어서 저랑 한 학년 차이가 나요. 네. 등교는 같이 했는데 네. 하교는 시간이 다르니까 네. 아마 그 같은 반 친구들이 이제 택시 태워주면 집 앞에 와서 내리고 아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혀 이렇게 조금이라도 다른 사실은 말씀을 안 하시는 게 그 확연히 드러나는 게, 제가 그냥 등하교, 저는 그냥 상식적 차원에서 등하교를 다 시켜주시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등교만 시켜주셨다는 점을 명확히 지금 밝히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집 앞에서부터 교실 앞까지 업고 가신 거예요? 아니죠. 제가 그 친구 집이 이제 큰 길에서 좀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네. 그 큰 길에서 제가 택시를 잡아서 그 집 앞에 가서 태우고 네. 학교 앞에 내리면 네. 정독도서관 아시죠? 네. 네. 그때 저희 학교가 거기 있었는데 정독도서관 앞에 내리면은 언덕길서부터 네. 운동장 가로질러서 교실에 갈 때까지 제가 업기도 하고 그 친구가 이제 이 브레이스로 좀 걷기도 하고 그러면서 네. 교실에 바래다 주고 저는 제 방으로 제 교실로 당초에 갔죠.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시게 됐습니까? 다른 친구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 동네에 같이 학교 다니는 친구가 저였으니까 집이 가까워서? 예, 교회에서 만난 친구거든요. 네. 교회에서 만난 친구여서 제가 들어간 학교에 1년 후에 그 친구도 다시 들어왔고 같이 들어왔고 네. 학교를 가야 되는데 제가 바래다 주는 게 당연하죠. 그래도 이렇게 모른 체하고 피할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한다는 거. 부모님들도 또 뭐라고 하셨을지도 좀 궁금하고요. 뭐라고 그러셨던 기억은 없고요. 네. 제가 그 친구랑 같이 그냥 다니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이야기가 나중에 나올지도 모르고 당연한 그렇죠. 일이라고 생각하고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어떡하다가 하게 됐는데 하다 보면서 이거 너무 내가 괜히 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은 없으셨어요? 고등학교 2학년 마치고 대학교도 같이 다녔죠. 사법연수원 2년도 같이 다녔죠. 정말 인생의 친구시군요. 야. 인생의 친구. 보통 있잖아요. 네.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대다 줬다. 그렇죠. 그러고도 내가 너를 대다 줬잖아, 너를 키웠잖아, 이렇게 하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정치인 중에는. 근데 정말 그렇게 오랫동안 하시고 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진짜. 네. 지금 미담 제조기. 네. 근데 최고의 감사원장으로 지금 우리나라 역대 최고의 감사원장으로 뽑히고 있는데 2017년 감사원장 될 때의 자료를 보니까 총 투표수 246표 중에서 이 반대가 12표나 됐습니다. 네. 충격받지 않았습니까 그때? 어떤 사람이 나를 반대하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좀 충격을 받았죠.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구나. 바로 이런 점을 제가 바랍니다. 예. 우리나라 정치의 참 이 문제점이 그거예요. 네. 사람을 보고 객관적으로 판단 안 하고 네, 네. 그냥 어떤 선입관에 의해 가지고서는 반대하는 그런 분들. 정말 대답 감사합니다. 이렇게 훌륭하게 소화해 주시다니. 12명 정도면 한 300명 중에 12명 정도면 실수로 잘못 누른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네. 아무 생각 없이 누른다든가. 그래서 정말 저 사람을 반대하기 위해서 반대한 사람 몇 명 이거보다 12명보다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반대했구나. 근데 고맙죠. 만약에 만장일치 됐으면 제가 또 얼마나 또 목에 힘주고 있겠습니까? 네. 그러셨다고 해서 목에 힘은 안 주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태어나실 때 재밌는 태몽이 있었습니까? 네, 저희 어머님한테 제가 들었죠. 네네. 어떤 태몽이었나요? 대어머니 큰 칼 두 개가 이렇게
걸려 있었다는. 큰 칼 2개가. 네네. 그게 그러니까 대문이니까 문이잖아. 예. 문을 벤다는 뜻이죠, 그게 그러니까 그렇죠, 칼로. 아니, 문에 이렇게 걸쳐져 있었다는. 죄송합니다. 문을 너무 무리했습니다. 되는 게. 그거 무슨 뜻이라고 그러니까 하시던가요? 해석을. 그 칼이 어떻게 보면은 뭐 그 힘? 네. 힘의 상징이요. 저는 이게 뭐 판사로서 또 나중에 감사원장으로서 그게 비리를 척결하는 정의의 칼,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새 생각해 보니까 네. 나라를 구하는 구국의 네. 칼, 뭐 이런 것도 의미도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렇다면 12명 후보 중에서 나만의 어떤 다른 분들하고 비교되지 않는 장점은 어떤 점이 있을까요? 국민들이 저는 이제는 국민들이 우리나라의 지도자 정말 그 품격 있는 지도자 또 자랑스러운 어떤 그 지도자의 모습을 바라는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 자랑 같습니다만은 국민들이 보시기에 품격 있는 어떤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뭐 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이 되시려면 자랑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굉장히 예. 좀 뭐 쑥스러워. 불편해하시는 것 같아요. 자기 자랑하시는 거에 있어서. 쑥스러워하시네요. 네네네네. 평생 욕을 아마 거의 안 먹고 사셨을 것 같은데 이 정치 참여하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막 욕을 먹기 시작하고 뭐 배신자라고도 막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근데 그런 본인이 얘기도 생각하는 진정한 배신이란 무엇인가 좀 한번 혹시 뭐 남을 배신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뭐 정치 말고 삶에서 뭐 여자도 괜찮습니다. 그 배신에서도 얘기하시는 이유가 저를 없어요. 배신자라고 하시는 분들의 그 생각은 감사원장이 임명권자나 어떤 정권에 대한 도리를 다하는 것, 충성을 하는 것이 감사원장의 본분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저는 감사원장직을 수행할 때도 그랬고 감사원장직을 나올 때도 그랬고 제가 정말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그런 마음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저는 배신하는 게 없습니다. 네. 말씀하시는 분들이 어떤 충성의 주체를 잘못 보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입양하신 것도 상당히 화제가 돼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요. 네. 그 이제 부부간에 어느 정도 이제 말씀이 서로 통해야 이제 가족이 새로 구성되는 거니까. 근데 그 부인께서도 지난번에 봉사활동 나오셨을 때 보니까 참 두 분이 굉장히 이미지가 많이 닮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선한 마음이 이렇게 좀 보이는 좀 그런 가족 분위기에서 이제 그런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어떻게 처음에 입양을 하게 되셨습니까? 제가 이제 딸 둘을 낳아서 키웠죠. 주변에서는 그래도 아들 하나 더 낳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그래서 말씀들을 하셨겠죠. 저 이제 외할머니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저희 장모님이 많이 편찮으셔서 같이 모시고 살았습니다. 저도 이제 처가에 들어가서 장모님 그 편찮으셔서 제 아내가 맞달러서 살림하러 들어가서 같이 살았는데 네. 외할머니가 어떤 날은 그러더니 오늘 애기를 가지면 아들이야. 이제 아들 굉장히 선호하셨는데 네, 저희는 네, 네.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배로 낳은 아이 둘 됐다. 그러나 가정이 없이 자라는 아이들을 좀 입양을 해야 돼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같이 그런 생각을 같이 했고 뭐 그런 그 서로 합의하게 된 과정을 보면은 뭐 저희들이 신앙적으로 서로 기도하면서 어떤 받은 생각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45 됐을 때죠. 제 아내가 한 2년 정도 그 집 근처에 있는 그 입양기관에서 네. 봉사를 했습니다. 네. 거기서 봉사를 했는데 거기서 서로 아이를 우리가 입양해서 키우자라고 뭐 큰 고민 없었어요, 사실은. 그런 얘기를 평소에 해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입양을 해서 첫 입양을 한 게 2000년 9월 7일이죠. 네. 근데 보통 이제 아이가 없을 때 입양하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는데 그렇죠. 아이가 이미 있는데 입양한 거 사실 그게 대단한 거지 않습니까? 뭐 가족분들도 다 동의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요. 참 그때 얘기 좀 해주시죠. 뭐 그 따님들이 어떻게 이제 뭐 얘기했는지. 저희 딸아이가 큰 애가 그때 고2 2학년 2학기 때였어요. 예. 고2 2학기 때였는데 크게 뭐 아이 입양하는 데 대해서 큰 그 이견은 없었습니다. 큰 이견은 없었고 나중에 이제
그 아이를 우리 막내 이제 입양해서 키우면서 큰 애가 이제 고2 2학기인데 신경 쓸 수가 없잖아요. 애 키우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뭐 다행히 뭐 재수 안 하고 학교 들어갔고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한테 다른 엄마들도 다 그러는 줄 알았어 그러더라고요. 아. 거의 이제 그 소위 고3 뒷바라지라는 걸 잘 못해줬거든요. 애 네. 키우느라고. 근데 뭐 대학교 잘 갔으니까요. 네. 뭐 하도 미담이 많아서 참 좀 정말 이런 분일까 싶기도 하는데 네.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리라 믿고 하나 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정말 미담이 많지만 실제로는 내 마음속에 이런 악마가 있다. 이런 게 혹시 있으십니까? 원래 정치가가 악마 찾는 거라 너그러 이해해 주십시오. 네. 이거 잘 대답해 주니까 네, 그렇습니다. 누구나 마음에 그 어떤 뭐 욕심 같은 게 왜 없겠어요? 네. 왜 없겠는데 없겠습니까만은 뭐 잘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거고요. 제가 그 뭐 악마라기보다는 좀 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과는 좀 다른 이야기 하나 좀 해드려도 돼? 네. 대학교 다닐 때? 네. 대학교 다닐 때 대학교 2학년 1학기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체육대 이제 동문들 체육대회를 나갔는데 친구들이 다 고시 공부한다고 안 온 거예요, 우리 동기들이. 근데 하루 종일 열심히 뛰고 이제 왜 이 동기들이 이 동문 행사에 이렇게 안 나왔냐 좀 흥분해가지고 네. 그날 과음을 했어요. 과음을 하고 네. 뭐 구체적인 뭐 내용은 그렇지만 어쨌든 과음하고 깨보니까 병원 응급실이었어요. 응급실이었는데 그 당시에 너무 좀 그 눈을 떠보니까 이제 아버님 어머님 걱정스러운 눈으로 이제 저를 내려다보고 계시고 집에까지 연락이 네. 됐구나. 네. 그런데 그날이 부활주일이었어요. 네. 제가 그때 교회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였는데 네. 뭐 도저히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 정도 되니까 술 냄새가 그렇죠. 얼마나 났겠어요. 네네. 근데 그래도 그 착한 우리 저 제자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교회 안 오셨다고 네. 찾아왔는데 어찌나 창피하든지 그 술 냄새 나는 누워 있는 그게 유일한 일탈인 거죠. 그것도 화를 직접 내시지 않고 그냥 이렇게 본인이 과음하시는 걸로 야. 해소를 그때 하셨어요. 같이 저 하셨던 분이 우리 저 대선 후보 같이 하고 계신 분 중에 한 분이시죠. 누구시죠? 고등학교 1년 선배. 누구지? 누구시죠? 실명뭐 말씀해 주셔도 뭐 다음에 나오실 분 아닌가? 아니. 우리 그쪽은 저 후배시죠. 박진 후보. 그러셨군요. 그래도 박진 후보께서는 기타도 치시고 노래로도 푸셨는데 네 오늘 아주 말씀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유권자 여러분들께 뭐 한 말씀 짧게 인사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들께서 기대하시는 최재형의 진면목 앞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면 정말 이 나라, 새로운 나라, 좋은 나라, 국민 여러분들이 마음껏 일하고 마음껏 공부하고 마음껏 살 수 있는 그런 나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순서를 추첨을 해서 이제 뽑으셨는데 11번째를 뽑으셨고 마지막 순서로 윤석열 후보가 지금 이제 대기를 하고 계신데요. 지금 칭찬 릴레이를 하고 있거든요. 예. 뒷 후보에 대해서 이제 칭찬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윤 후보는 뭐 제가 뭐 굳이 칭찬을 안 하더라도 우리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어떤 여망을 그 몸으로 계속 이렇게 받아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그런 위치에 계셨습니다. 정권에 맞선 어떤 단호한 모습도 보여주셨고 또 소탈하고 어떤 앞으로 이 정권을 바뀐 후에 그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단호함, 의지 이런 것들을 보내주셔서 앞으로도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시고 또 우리 모든 후보들이 힘을 합하여 정권 교체를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또 앞으로 뭐 경선 후에도 힘을 합쳐서 정말
온 국민의 여망인 정권 교체 이루어내고 새로운 나라 만들어가는데 동지로서 함께 일할 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올데이 라방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11번째로 최재형 후보께서 말씀 나눠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벌써 끝났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